네. 이렇게 셋이 아, 앉아 있으니까 더욱 따뜻하고 네, 뭔가 이렇게 삼각형 구도가 안정적인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최원수 회장님은 조금 공적인 자리에서는 여러 번 뵀는데 이렇게 가깝게 뵌 건 또 처음인 것 같고 홍변은 늘 옆에서 네, 저의 파트너로서 네,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좀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사실은 이게 항상 두 분이 만났던 자리에 제가 깍두기로 가운데 낀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기도 하고요. 저는 아까 사회자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10년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회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20년을 넘게 참교육 학부모의 회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997년부터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주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활동해서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교육의 주체인가? 아직 모르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교육의 주체의 주인공이 돼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참교육 학부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배 정도 더 하면 대표 뭐 할 수 있을까요? 20년 정도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오시면 20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 변호사 홍민정입니다. 원래 제 자리인데 남효 선생님께서 제 자리를 넘으셔서 한번 좀 해보시라고 제가 넘겨드렸고요. 사실 제가 깍두기죠. 원래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의 이렇게 장하나 대표님께서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정성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들려줄 말씀도 굉장히 많으신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또 애를 혼자 4살인데 애를 혼자 지어줄 수 없으니까 이제 시부모님께 맡기고 나오시고 이제 하시느라 늦었는데 제 깍두기지만 제가 열심히 오늘 잠시만이라도 역할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저희가 지금 문재인 교육 공약 되찾기 촛불 문화제를 벌써 4번째 하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저희가 이런 문화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오늘 톡투 유죠. 이 톡이라는 게 TALK인가요? 영어 잘하시네요. 네. 저는 탁 터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문재인 공약 되찾기 이거 촛불 문화제 하자고 첫 번째 회의를 했을 때 탁 터놓고 얘기하면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네. 이유는 왜냐면은 일단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쪽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광주에서 있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올 수가 없잖아요. 어렵게 오늘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촛불 문화제를 통해서 얼마만큼 예전에 우리가 지금 2016년대 촛불 광화문에서 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명 1000명 모이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100만 명 정도로 모여야지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렇게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일단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이 교육 공약이라는 것들이 교육부 장관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교육 관료와 청와대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재인 지금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라는 좀 우려점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 모으는 거, 그리고 점점 날도 추워지는데 계속 언제 끝낼 것인가 뭐 그러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소심하게 한번 쌈박하게 하고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저도 지금 4번째 했는데 첫 번째 하고 지금
오늘 여기 나오라고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강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그 홍변 회사님께서는 네 번째 중에 첫 번째는 저에게 사회를 뺏기셨고 지난 3회 때는 또 전선 선생님께 뺏기셨고 네 1, 2회 사회 보시면서 어떠세요? 네, 저희 문화재 하고 있는 네, 예, 상황이 저도 토요일 날 출근해야 되네. 집회하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최은수 회장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도 사실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막상 거리에 나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자리 한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벌써 한 70명 뭐 분들이 와서 앉아서 추운데도 이렇게 우리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필요한 자리다. 우리가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됐어요. 1회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서. 네, 그랬습니다, 저는. 네, 지금 딱 우리 원래 초대 게스트신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의 대표 장하나 선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만 네. 저는 너무 아쉬우시죠? 네, 자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장하나 대표님 가방 내려놓으시고 약간 숨 돌리는 동안 제가 안내 조금 드릴게요. 제가 오늘 네 번째 문화재 시작하면서 알려드렸듯이 문재인 교육 공약 중에 꼭 지켜줬으면 하는 공약을 이제 좀 적어주십사 했는데 저희가 게스트와 이제 대화가 조금 끝나면 시민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무엇을 쓰셨는지 보고 같이 할 테니까 혹시 교육 공약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된 전단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시민 대화에 같이 이용할 계획이니까요. 틈틈이 좀 기록을 해주십시오. 자, 좀 숨 좀 돌리셨나요? 네, 제가 짧게 다시 소개시켜드리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네. 제가 소개는 시간이 좀 가서 짧게 이렇게 소개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나눈 대화가 네. 저희 교육 공약 지키기 촛불 문화재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 이런 질문 드렸어요. 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아니 이게 대통령께서 한다고 한 거를 이걸 또 지키라고 이렇게 주말에 밤에 나와서 이런다는 게 억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제가 늦은 이유는 그 낮에도 집회를 하고 시부모님한테 아이를 좀 맡기고 오는데 제가 너무 늦게 가니까 시부모님이 공원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네. 이렇게 많이 이제 큰 대지각을 해버렸는데 애기 엄마가 이렇게 동인천까지 가서 애기를 맡기고 여기까지 와야 되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님. 네. 네, 늦게 왔으니까 이렇게 좀 웃기는 걸로 만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저희가 좀 다음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는데요. 혹시 지금 최은수 회장님은 자녀분의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시집 장가를 다 보내신 뭐 그런 게 되시나? 딸 둘이고요. 네. 대학생과 결혼한 딸이 있습니다. 오, 네. 자녀 많으시구나. 지금 장하나 대표님은 그러면 시부모님께 맡기고 온 아이가 네, 저는 네. 좀 불쌍합니다. 아직 4살밖에 안 돼서. 네, 그 네. 저랑 나이 차이가 한 40살 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싸움을 환갑 넘어까지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얘가 만약에 대학까지 가면 저는 70까지도 교육 개혁을 위해서 그때는 제가 뭐 노인복지 이런 거 갖고 싸워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장님하고 대표님 너무 좀 재밌으시고, 네, 저희가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자녀 연령대를 여쭤본 거는 저희가 지금 장하나 대표님은 이제 4살, 네. 그리고 이제 최현수 회장님은 벌써 결혼하신 자녀도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자녀의 연령을 광범위하게 너무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화재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저희가 이런 교육 환경에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내치고 있는 경쟁교육 이런 교육 이슈를 제가 20년 전에 그때도 들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하나 우리 대표님하고 동질감을 느끼죠. 제가 아이를 보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교육 정책만큼은 제가 그때 20년 전에 처음 이렇게 들었던 것과 그때도 대학 서열화가 문제다. 그리고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문제다. 무한 경쟁 교육이 문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도 단 하나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똑같이 좀 외쳐야 되는 현실이 너무너무 좀 안타까울 뿐이고,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을 갔을 때의 학력고사의 방법과 지금 아이들이 보는 정시의 방법이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하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그냥 뭣도 모르지만 개똥처랑을 좀 읊어본다면 이게 교육 이 운동이랄까요? 교육 분야의 운동이 뭐 노동 운동이나 일자리 운동이 돼야 됩니다. 뭐라 그랬죠? 입시에 목매고 사실 정규직이나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뭐 청년의 절반이 막 고시생이 되고 다 공무원 되고자 하고, 그게 공무원이 정말 자기 적성에 맞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먹고 살고 안정되고 뭐 이러니까 하려는 건데요. 그러니까 꿈이란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생존이 꿈인 거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요 입시에 또 목매게 되는데, 뭐 예컨대 한국도 우리 보통 노가다는 건설 노동자 분들요. 이런 어떤 일자리든 정당한 좀 수입,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처우를 받고 이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시 경쟁은 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교육 공약의 문제 이런 것들 당장 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모두 이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을까, 요거를 좀 같이 고민하고 싸워야 될 것 같고요. 뭐 거기에는 뭐 최저임금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정규직 너무 만연해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뭐 피땀 흘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판검사이사 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평생 이렇게 용돈 줄 수 없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일하면은 그래도 지금 임금 노동자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거든요. 하면은 좀 빠듯해요. 부모님들이 막 서포트하지 않는 한은 200으로 200 남편하고 부인 둘 벌어서 400으로 사는데, 뭐 저나 남편은 지방 출신이라 이렇게 집 같은 거 없고 하면 이런 도시 생활은 좀 안 되거든요. 하고 둘 다 그렇게 200 벌라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이 일자리 문제를 엄마로서 고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하나 대표님은 교육부터 노동시장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네, 지금은 저희 시민들과 조금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 제가 아까 부탁드린 내용들을 조금 기록을 하셨으면 좀 이렇게 좀 들어 보여주실래요?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저희의 파트너인 홍변이 아마 시민들과 같이 교육공학에서 꼭 지켜내시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건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변 학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아쉬우셨죠? 제가 또 나왔습니다. 혹시 이렇게 쓰신 것들을 좀 이렇게 보이게 좀 들어줄 수 있나요? 네, 네. 아이고, 우리 학생 한 분이 어디서 많이 본 학생 한 분이 지금 들고 있는데, 네, 한번 본인이 쓴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보이더라.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안 보여. 네, 저는 사실 저번
그 문화제 때도 앞에 나가서 발언했던 원무 고등학교 신민기 학생입니다. 지금 적은 건 두 개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제 동생이 적은 거고 일단 제가 적은 게 있는데, 일단 제가 적은 건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로 적성 중심 고교 학점제 실시입니다. 네,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는 더 이슈인 것 같은데 왜 더 관심이 이렇게 있는지 꼭 지켜졌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학교를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좀 입시에 가까워지고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해야 하는 시기이긴 한데,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좋아하는 게 뭔지 확실하지 않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마땅히 또 알려줄 만한 그런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마땅히 또 알려줄 만한 방안을 학교가 제시해 주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목표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확실하게 정해주기 위해서는 진로 적성 중심의 고교 학점제가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 학생이 지금 민기 학생이 진로 적성 중심의 고교 학점제 실시가 굉장히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자하나 대표님이나 최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진로 교육, 고등학교 진로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말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우리 지금 진로 교육,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라 하는 것은 정확히 청소년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교육은 진로가 아니라 진학 교육으로 지금 기결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말 그대로 그 뜻을 따라서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많은 고등학교가 이렇게 특성화로 다 각자의 특목고, 특성화 뭐 여러 형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그 끝에는 다 대학 입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진로 교육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어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학점제나 여러 이렇게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서 진로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네. 자하나 대표님. 계속 약간 딴 얘기까지는 아닌데 그 아까 뭐 노동도 얘기 드렸지만 복지도 중요한 게 그 진로라는 것도 저희가 꼭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까지 벌어야 되는 이런 그 정말 미션 임파서블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복지가 잘 되고 또 뭐 그 뭐라 그러죠? 웨이터라던가 뭐 어떤 서비스 직종에 일해도 또 먹고 살 만큼 번다고 한다면 진로 적성이 나는 수영이 너무 좋은데 수영 선수할 만큼 못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수영을 정말 취미로 열심히 하면서 또 돈은 벌면서 이렇게 살면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이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야지. 수영을 하면 끝장 봐서 막 메달 따야 되고 막 공부 잘해서 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어떻게 다 메달 땁니까? 그래서 그 모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이 좀 제가 무슨 저도 다 보셨죠? 뭐 TV에서 교육 같은 거 다큐하면 핀란드 선생님들에서 뭐 수학 선생님한테 교육 목적이 뭐냐 그러면 행복이라시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산수 뭐 수학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그냥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다시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 들고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여기까지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아쉽네요. 네, 또 이제 한 분 더 말씀드릴 테니 그때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민기 학생은 뭐가 되고 싶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일단 제 꿈은 환경공학자이긴 한데요. 네. 근데 또 모르겠어요. 또 일단은 관심 있는 게 또 많아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 꿈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기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환경공학자가 돼서 좋아하는 걸로 돈도 벌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또 다른 걸 해서라도 환경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장하나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분만 더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저랑 눈이 자꾸 마주치시면서 좀 말해보고 싶다. 내가 얼굴에 예쁘게 그림까지 좀 그려주셨는데 자기소개랑 뭐 쓰셨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서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아동 인권법 제정으로 휴직 시간을 보장하라는 걸 적었어요. 저희 단체의 목표에도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하는 걸 기본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관련 청소년 법이나 아동 법을 보면 대부분 통제 중심의 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권이 기본이 되는 법이 필요하고 우리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지 이런 교육 문제도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가장 먼저 됐으면 좋겠다고 적었어요. 대표님 훌륭하십니다. 왜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오늘 교육부에서 그 학생 축제를 했는데 거기서 전쟁 반대하는 그런 거를 얼굴에 그냥 한 거예요. 좀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장하 대표님께서는 그 아동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직접. 예, 아동 인권법, 휴식을 보장한 아동 인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그 영유아 인권법, 아동 인권법, 뭐 청소년 인권법 계속 얘기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OECD에서도 이 아동 청소년의 학습 시간이 제일 또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25살까지 네네 하루에 뭐 또 7.5시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 노동하는 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뭐 초등학생하고 이렇게 대학생까지 평균을 낸 거니까 그 이상 하는 학생들이 또 많은 거죠.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학대다 폭력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전 만약에 공부해가지고 다 대학 가가지고 진짜 막 다 잘 되고 자수성가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너무 억울하고요. 그 또 가장 좀 미안하고 이런 것들은 10대 20대 때는 막 말도 안 되는 공상도 하고 막 가슴도 울렁거리고 괜히 뭐 어떤 막 성당 오빠도 짝사랑했다가 뭔가 막 그런 그때 정말 풍부한 그 감정의 그 어떤 폭풍 같은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 돌아오지 않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찌들면 없는 건데 그런 걸 겪을 새 없이 그 10대 20대를 보낸다는 것만큼 슬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은 못 줄지언정 그 청춘과 그 시기에 그것들은 정말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맨날 공부 그렇게 짜증나고 뭐 지난달인가요 또 은평구에 여자 초등학생이 이렇게 또 공부 스트레스로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좀 저는 늘 눈물 나요. 그냥 미칠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치시면 안 되는데. 에? 아니요.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출산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성과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아이들을 어렵게 얻는 나라에서 또 우리 아이들을 가장 쉽게 버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렵게 낳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정말 뭘로 목숨을 잃고 있는지 이 학습 환경이라는 것으로 무한 경쟁 교육이라는 것으로 너무나 쉽게 목숨을 버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동 인권법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법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 저출산 국복의 대책의 하나는 학습 노동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짜 놀이가 아닌 진짜 놀이로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활짝 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4살 아이를 키우는데 제 또래들이 다 유치원 이제 보내고 막 그래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친구 아이가 자꾸 못 따라가서 자꾸 자존감이 하락되고 위축되고 혼자서 이렇게 반해서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제가 너무 속상했는데 우리 대표님 꼭 아동 청소년 인권법 꼭 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재정 유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네, 대통령도 꼭 되시고 아무 말이나. 네, 저희 대통령님도 우리 목소리를 듣고 우리 아동 청소년 인권법 그리고 영유아 인권법 제정에 꼭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쉽지만 관객과의 대화는 일단 우리 또 파트 2가 있습니다. 또 관객과의 대화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신민기 학생과 우리 대표님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는 너무 아쉽게도 마이크를 남영호 선생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떤 분야든 우리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마음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저희가 거의 폭력에 가까운 학습 노동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그게 아주 영유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대학에 가고자 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또는 수능 중심의 교육 때문에 아니면 한 줄로 줄 세우는 그런 줄 세우기 교육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입시 위주 교육 미래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우리 장하나 대표님부터 말씀하실래요? 제가 막 또 길 것 같아가지고. 짧고 아니 굵고 길긴 하지 제가 짧게 할게요. 요즘에 주인공이시잖아요.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장하나 의원님을 믿고 왔습니다. 이분이 많이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뭐 입시주의 교육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안 좋을 것인가? 미래에는 어떤 미래에. 영향을 미칠까? 지금의 이런 교육으로 과연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냥 뭐 그냥 지금도 불행하고 좀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이 막 행복감을 잘 못 느끼고 어릴 때부터 막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를 못 하고 이러면 사실 산다는 게 저 잘 모르고 저는 40 초반이니까 딱 중간쯤인데 그냥 좀 일단 행복하고 또 여유가 되면 또 사람들에게 행복도 주고 그냥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아요. 되게 하고 뭐 아니 이건이라고 200살 사는 게 아니고 뭐 최태원이라고 하루에 10끼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 행복이 막 좋은 거 먹어봤자고 그렇거든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건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소소한 행복들을 못 느끼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냥 너무 전 사회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그냥 우울하고 그럴까 봐. 근데 그냥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가 나빠지고 뭐 결과가 아니라 그냥 전 사람들이 좀 행복하고 많이 웃고 그냥 그게 좋은데 그렇게 이렇게 어릴 때 찌들어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냥 많이 해요. 너무 행복이라는 슬퍼요. 것을 못 느끼게 될 것 같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행복들을 우리 아이들이 커면서 느끼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건가요? 네, 그냥 뭐 그게 돈이 됐든 성과가 됐든 머리 좀 얻었으면 그냥 그런 뭐 만족감?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더 벌면 좋다던가 점수를 더 맞으면 좋고 뭐 좋은 회사에 가면 좋고 뭐 이런 식의 성취감이랄까 이런 거랑 그냥 이렇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뭐 근거도 없이 혼자 행복하거나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행복을 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좀 그래야지 사람이 살지. 사람의 욕심은 무한하지만 어떻게 다 가져요. 그거 막 물려받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로또 아닌 이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소유욕, 성취욕, 뭐 성취감, 뭐 달성했을 때 그런 만족감 이거하고 행복은 전혀 다른데 다르다. 그냥 그런 네. 기분이 들어요. 예. 걱정이 너무 이렇게 듭니다. 결과를 쫓는 삶이 되지 않을까. 네.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실패에서도 올 수 있는 행복이 있고 또 내가 작지만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이 있는데 이렇게 경쟁교육과 입시교육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그걸 못 느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네. 것 같아요. 최원수 회장님께는 제가 좀 다른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점수의 공정성을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0점 몇 점 차이라도 너는 잘했고 너는 그 밑이고 너는 그 밑이라라고 줄을 세우고 것이 가장 공정하다. 점수의 공정성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세요? 이 마이크가 그냥 자꾸 밑으로 떨어져서
저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굳이 수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정 발언에서 우리 이성재 선생님께서 그 부분 수능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수능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수능은 단순히 객관식이고 채점하기 쉽다라는 것으로 것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하나 그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면 사람은 모든 인간은 사실은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저기 어느 순간에 성장 발달 그 시기에 질환을 해야 될 시기에 그걸 질환을 다 해야 되고 맞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다 털어내고 그 자기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꼭 눌러져 가지고 이제 그 교육 경쟁 교육이라는 것으로 계속 묶어져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터지게 됩니다. 저는 바로 그런 것들이 엊그저께 PC방 살인 사건이지 않나라는 막 그런 부분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발달 시기에 맞춰서 충분히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것,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운동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억압하는 것들이 우리 교육에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들이 또 발생하고 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다. 또 요즘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막 그렇게 불안을 조장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인해서 인성교육으로 또다시 억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부분들이 저는 경쟁교육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가장 안타까운 점들이 이런 경쟁 교육이나 입시 교육을 더 강조하지 않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대표님과 회장님께서는 좀 제가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가장 안타까운 공약, 이게 버려졌던 교육 공약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짧게 조금 부탁을 드릴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사실은 우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원하는 거 잘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교육 과정들이 제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들인데 대학 입시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학 입시 정책이 오히려 그 공교육을 정상화하기보다는 더 얽매이게 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진 거 있어서 사실 굉장히 후퇴했다고 지금 보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그 인기가 높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나 이 청와대가 사실은 교육 공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교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공약에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네. 그 학부모든 교사든 학생이든 가지는 이번 교육 대입 개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모두 다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장하나 대표님은 저희 또 이 줄을 뒤에 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저희 제가 약간 좀 얘기 못하면 진짜 네.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게 20초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 입시교육 얘기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답을 듣고 네. 퍼뜩 떠오른 게 네, 네. 그 사람은 동물 습성상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 동물 같긴 해요. 그죠? 예전부터 그 마을을 이뤄 살잖아요. 무슨 표만 하면 이런 것처럼 혼자 안 다니고 근데 그 상대평가라는 거나 이 입시 경쟁 교육은 이런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한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협력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야 우리 동물 습성에 맞는데 너무 경쟁하게 만들고 해서 이거는 약간 그 혼자 다니는 동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절대 평가를 하면 우리 반 애들이 다 잘하면 우리 서로 막 공부를 도와서 그죠? 내가 얘랑 경쟁할 게 아니라 우리 친구끼리 막 누구 가르치고 네. 하면 같이
뭐 1, 2, 3, 4, 5등급 있으면 노력하면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막 그 몇 점 몇 프로 하는 거 저도 있었거든요. 저 때도 뭐 당신은 모의고사 봤더니 전국에서 석차 막 나오고 네. 근데 그런 거는 인간에 안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장하나 대표님 말씀 정리하시면 그 상대평가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럼 잠시 저희 약간 몸이 좀 쓸쓸해지셨죠? 저희 우리 따뜻한 노래 또 들으면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